2026년 3월, 대한민국 경제를 뒤흔들 거대한 폭탄의 타이머가 멈추려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설마 했던 그 위설이 이제는 피할 수 없는 실체로 다가왔습니다. 전국 곳곳에서 멈춰선 공사 현장, 그리고 그 뒤에 숨겨진 18조 원이라는 천문학적인 부실 채권의 실체가 마침내 수면 위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안전하다고 믿으십니까? 은행에 넣어둔 내 돈, 그리고 내가 살고 있는 이 집의 가치가 하룻밤 사이에 신기루처럼 사라질 수 있다면 어쩌시겠습니까? 오늘 부동산 정보 TV는 단순한 공포 조장이 아니라 데이터와 팩트로 무장한 3월 위기설의 진짜 이면을 잔인할 정도로 솔직하게 파헤쳐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신호를 놓치면 당신의 자산은 벼랑 끝으로 내몰릴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경제의 가장 어두운 단면, 그 위험한 시나리오를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현재 대한민국 부동산 시장을 짓누르는 가장 큰 위협은 바로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 즉 PF 대출입니다. 건물을 짓기도 전에 미래의 가치를 담보로 돈을 빌린 것이죠. 문제는 금리가 오르고 공사비가 폭등하면서 이 빌린 돈을 갚을 길이 막혔다는 데 있습니다. 그 지연된 사업장의 규모가 무려 18조 원에 육박합니다. 18조 원이라는 숫자가 실감이 나지 않으시나요? 이는 서울의 웬만한 구 전체를 재건축할 수 있는 금액이자 중소건설사 수백 곳을 단숨에 도산시킬 수 있는 파괴력입니다. 정부는 그동안 만기를 연장하며 이 폭탄을 뒤로 미뤄왔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임계점이 다가왔습니다. 3월, 금융권의 결산 시기와 맞물려 폭탄은 터질 준비를 마쳤습니다. 데이터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전국의 미분양 주택 수는 줄어들 기미가 없고 건설사들의 자금 흐름을 나타내는 지표는 이미 1997년 외환위기 수준을 넘어섰습니다. 특히 지방의 중소건설사들은 이미 도미노처럼 무너지고 있습니다. 이름만 대면 알만한 중견 건설사들조차 소리 없이 법정 관리를 검토하고 있다는 흉흉한 소문이 가득합니다. 건설사의 부도는 단순히 한 회사의 망함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수많은 협력업체와 그곳에서 일하는 수만 명의 노동자, 그리고 그들의 가족까지 연쇄적인 충격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더 무서운 것은 금융권으로 전이되는 속도입니다. 건설사에게 돈을 빌려준 저축은행, 증권사, 새마을금고가 1차 방어선인데 이 방어선에 이미 거대한 균열이 생겼습니다. 저축은행의 연체율이 급등하고 있다는 뉴스를 보셨을 겁니다. 이는 단순한 숫자가 아닙니다. 우리가 맡긴 예금이 건설 현장에 멈춰버린 크레인 아래 묻혀 있다는 뜻입니다. 만약 3월에 특정 금융기관에서 돈을 돌려주지 못한다는 소문이 돌면 어떻게 될까요? 뱅크런은 순식간입니다. 디지털 뱅킹 시대에 돈이 빠져나가는 속도는 광속에 가깝습니다. 정부는 연착륙을 말합니다. 국민을 안심시키기 위해 95% 이상의 사업장이 정상화될 것이라고 발표하죠. 하지만 시장의 냉정한 눈은 그 반대를 보고 있습니다. 사실상 회생 불가능한 사업장을 억지로 붙들고 있는 것은 썩은 살을 도려내지 않고 반창고만 붙여놓는 격입니다. 그 속에서는 이미 고름이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부동산은 심리라고 하지만 돈의 흐름은 과학입니다. 금리가 내려갈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감만으로 이 거대한 부채를 버티기에는 시간이 우리 편이 아닙니다. 서울 강남의 금싸라기 땅조차 경매로 나오고 있는 현실을 보십시오. 자금력이 가장 좋다는 시행사들조차 고금리의 이자를 견디지 못하고 두 손 두 발을 다 들었습니다. 정부가 설마 망하게 두겠어? 라는 안일한 생각이 가장 위험합니다. 정부의 자금에도 한계가 있으며 이번 위기는 전 세계적인 자산 가치 재편과 맞물려 있습니다. 이제 2단계인 금융권 뱅크런 방어선을 분석해 보겠습니다. 금융당국은 수조 원 규모의 안정펀드를 조성했다고 하지만 18조 원의 폭탄을 막기엔 역부족입니다. 제2금융권에서 시작된 위기가 제1금융권인 시중은행으로 전이되는 순간 대한민국 경제의 심장은 멈추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3월을 두려워하는 진짜 이유입니다. 중소건설사 연쇄부도는 이미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공사 현장에 가보시면 유치권을 행사한다는 붉은 현수막이 걸린 곳을 쉽게 볼 수 있죠. 이것이 3월 위기의 서막입니다. 분양을 받은 수분양자들의 고통도 극에 달하고 있습니다. 내 집 마련의 꿈을 담아 쏟아부은 중도금이 공중분해될 위기에 처했기 때문입니다. 자산 격차는 이 시기에 더 잔인하게 벌어집니다. 위기를 기회로 삼는 자본가들은 이미 현금을 확보하고 사냥감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반면 준비 안 된 서민들은 벼락거지로 전락합니다.
서울 아파트 공급은 절벽인데 낡은 사업장들은 무너지고 있습니다. 이는 결국 2026년 이후 극심한 공급 부족과 가격 폭등으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한 구조입니다. 전세가는 이미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매매가가 흔들리니 사람들이 집을 사지 않고 전세로 몰리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폭풍 전야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여러분, 지금 당장 내 자산의 위치를 파악하십시오. 내가 거래하는 금융기관의 건전성을 확인하고 무리한 투자는 잠시 멈춰야 할 때입니다. 부동산은 거대한 깔때기처럼 결국 핵심지로 돈을 모으게 되어 있습니다. 위기가 터지면 외곽지는 무너지지만 강남과 용산 같은 핵심지는 마지막까지 버팁니다.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양극화는 우리 사회에 지울 수 없는 상처를 남길 것입니다. 성 안의 사람들과 성 밖의 사람들로 계급이 나뉘는 순간입니다. PF 폭탄이 터지는 날, 누군가는 절망의 비명을 지르겠지만 누군가는 조용히 미소 지으며 자산을 증식할 것입니다. 당신은 어느 쪽이 되고 싶으십니까? 3월 위기설은 단순한 루머가 아닙니다. 만기가 도래하는 채권의 규모와 건설사의 유동성 비율을 보면 수학적으로 도출되는 결론에 가깝습니다. 공사비 폭등은 멈출 줄 모릅니다. 인건비와 자재비가 오르니 사업성은 더욱 악화되고 은행은 대출 회수의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악순환의 굴레입니다. 지방의 미분양 아파트들은 이제 유령 마을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불 꺼진 아파트 단지들은 대한민국 부동산 불패 신화의 종말을 예고하는 듯합니다. 18조 원의 지연 사업장 중 절반 이상이 경매나 공매로 나올 경우 시장은 일시적인 충격에 빠질 것입니다. 그때가 바로 자산의 대이동이 일어나는 시점입니다. 정부의 의도는 분명합니다. 최대한 선거 전까지 이 폭탄을 누르고 싶어 하겠죠. 하지만 시장의 에너지는 정치적 논리보다 훨씬 강력하고 무섭습니다. 부동산은 심리가 아니라 과학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수요와 공급, 그리고 유동성이라는 세 바퀴가 어긋나기 시작하면 누구도 그 속도를 제어할 수 없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막연한 낙관론이 아닙니다. 최악의 시나리오를 대비하고 내 자산을 지키기 위한 냉철한 분석과 빠른 실행력입니다. 건설사의 부채 비율을 확인하십시오. 그리고 내가 투자하려는 지역의 공급 예정 물량을 다시 한번 체크하십시오.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위기는 예고 없이 찾아오지 않습니다. 수많은 신호를 보낸 뒤에 마지막에 터지는 것이죠.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모든 지표가 바로 그 마지막 경고입니다. 3월의 꽃샘추위보다 더 매서운 경제의 한파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 겨울을 버텨낼 체력이 없는 이들은 차가운 눈보라 속으로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대한민국 부동산 시장은 위기 속에서 늘 새로운 부자를 탄생시켰습니다. 1997년이 그랬고 2008년이 그랬습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준비된 자에게는 18조 원의 부실 채권이 180조 원의 가치로 변하는 마법 같은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물론 그 과정은 매우 고통스럽고 잔인할 것입니다. 누군가의 눈물이 누군가의 영양분이 되는 자본주의의 민낯을 우리는 다시 한번 목격하게 될 테니까요. 여러분이 가진 아파트의 등기부등본을 다시 확인하십시오. 그리고 그 속에 담긴 부채의 성격이 무엇인지 냉정하게 판단하셔야 합니다. 만약 당신의 집이 거품 위에 지어진 성이라면 파도가 오기 전에 더 단단한 집안으로 옮겨가야 합니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법입니다. 서울 핵심지라고 안심하지 마십시오. 전체 시장이 흔들리면 대장주들도 잠시 고개를 숙입니다. 다만 그들은 위기 뒤에 더 높이 솟아오를 뿐입니다. 이제 우리는 각자도생의 시대로 진입했습니다. 국가가 내 자산을 지켜줄 것이라는 착각은 버리십시오. 내 돈을 지킬 사람은 오직 나 자신뿐입니다. 금융권의 뱅크런 방어선이 무너지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지만 만약의 사태를 대비해 비상금을 확보하고 자산을 분산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3월, 폭탄의 도화선이 타들어가고 있습니다. 연쇄 부도의 공포가 현실이 되기 전 우리는 이 어둠을 뚫고 나갈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무주택자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지금은 추격 매수를 할 때가 아닙니다. 현금을 쥐고 시장이 무너져 내릴 때 가장 맛있는 열매를 고를 준비를 하십시오. 1주택자분들은 상급지 갈아타기의 기회를 엿보십시오. 자산 가치가 전체적으로 하락할 때 핵심지와의 격차는 오히려 좁혀질 수 있습니다. 그때가 찬스입니다. 다주택자분들은 가장 무거운 짐부터 덜어내십시오.
세금과 이자 부담을 이기지 못해 알짜 자산을 뺏기기 전에 선제적인 구조 조정이 필수입니다. 부동산 투자는 이제 정보의 싸움이 아니라 인내와 용기의 싸움입니다. 남들이 공포에 질려 던질 때 살 수 있는 용기는 철저한 준비에서 나옵니다. 3월 위설의 실체는 결국 우리 사회의 부실한 구조가 드러나는 과정입니다. 아프지만 겪어야 할 성정통일지도 모릅니다. 18조 원의 만기 폭탄. 이것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입니다. 대한민국 자산 지도가 다시 그려지는 그 역사의 현장에 우리는 서 있습니다. 부동산 정보 TV는 앞으로 벌어질 매 순간의 변화를 누구보다 빠르게 그리고 정확하게 여러분께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흔들리지 마십시오. 위기는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찾아오지만 그 위기를 대하는 자세가 당신의 10년 뒤 부의 크기를 결정할 것입니다. 오늘 전해드린 데이터와 시나리오를 가슴 깊이 새기시고 다가올 3월의 폭풍을 지혜롭게 이겨내시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부동산은 심리가 아니라 과학입니다. 지금까지 부동산 정보 TV였습니다. 오늘의 통찰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